plaire que tu m'avais jeté dans ma prison m'était restée flétrie et sèche cette fleur. 관객들이 왜 테너한테 열광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기 힘든 고음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여자들을 자기 애인이나 극 속에 이렇게 희생물로 삼고 있죠, 사실은. 그런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매력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사실 테너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고 그 전성기 시간을 짧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순간적으로 화려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파트이기도 하고 또 직업이기도 합니다. 공연 마치면 아주 많이 먹습니다. 그 성악가들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거대하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공연 전에 음식을 많이 먹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녁 때 이렇게 폭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살이 이렇게 조금 쪘을 때 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기들이 느낄 때, 음악가들이, 성악가들이. 그래서 좋은 악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막 저도 공연 마치면 아주 많이 먹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먹습니다. 진주는 이렇게 노란색, 왜냐하면 진주에는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코끝이 이렇게 쨍하는 추워지면 이렇게 노란색 길에 많은 교복 입은 학생들이 항상 다녔던 학교가 많았거든요. 학생들이 많았던 그런 기억, 노란색 기억하고 학생들이 많았던 그런 기억. 나는 오늘도 유럽에서 클래식을 듣는다. 네. 아주 좋은 반응 얻으셨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꼭 썼습니다. 한 몇십 년 넘게 썼죠. 그래서 집에 가면 일기 책이 많은, 저도 그 책을 읽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집에 가면. 근데 그 기억들이 이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으로 써야 되겠다고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일기 형식을 띈 클래식 음악 소개서인데,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연주 생활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서 아주 쉬운 줄 알고 시작을 했다가 아주 자그마한 책인데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만드는데. 클래식은 어렵다고들 생각 많이 하십니다. 네. 또 성악은 또 더 멀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기악보다도. 예,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좀. 사실 클래식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클래식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주 만났는데 하루 이틀 보니까 다 파악되는 사람, 한두 번 보니까 다 읽어지는 책, 그런 것보다는 볼 때마다 자꾸 바뀌고, 볼 때마다 매력이 있고, 볼 때마다 내가 알 수 있는 게 너무 많구나,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클래식 같은 경우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알면 알수록 많은 걸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도 조금만 더 계속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라 그럽니다. 한 번 발을 디디면은 그 매력에 아주 푹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300년입니다. 첫 오페라가 만들어지고 3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매력에 빠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 때 이렇게 선생님들이 노래를 시켜봤나 봐요. 근데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콩쿠리라 그러죠. 그때 나가서 상을 따게 되면서 우연찮게 이제 그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그냥 계속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받게 되고 계속 음악을 했고, 또 부모님들도 좋아하시니까 계속 이렇게 나가라고, 그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동료 대회나 학생들 음악 경연 대회는 꼭 다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우스운 얘기인데 제가 거기 이름이 있으면은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원하면 일단 이름을 지웠다가 그 주최처에서 제일 마지막에 제 이름을 넣기도 했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는 뭐 LP판과 앰프를 들고 다니실 정도로 그렇게 음악을 가까이 하셨다고요. 제가 서울에서 학교 생활을 했는데 이제 방학이나 명절 때가 되면 고향 진주로 내려왔어야 되죠. 그런데 그 며칠 와 있는 동안에 음악을 못 듣는다는 게 저한테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냥 조그마한 카세트 들고 내려왔으면 되는데 그게 음질이 제 귀에는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LP판하고 전축이라 그러죠. 그 시스템을 들고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오면 부모님이 왜 이 무공을 들고 며칠 있다 갈 건데 내려오냐 그러셨고 그래서 꼭 그렇게 제 방에다 갖다 놓고 쉬는 시간에는 음악을 듣고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음악을 하시니까 지겨울 법도 한데 그렇게 음악이 좋으셨어요? 사실 그 클래식의 매력인데요. 계속 들을 때마다 다른 게 또 악보를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여서 볼 때마다 흥미로워지더라고요. 또 들을 때마다 새로운 비밀이라 그럽니까? 그 아주 오래전에 그 세상을 떠난 그 음악가들의 그 비밀을 하나둘씩 제가 알 수가 있어서 저한테 아주 소중하고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와, 이 음악가에게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네라고 다시 재발견했던 음악가가 있다면요? 제가 상당히 고음을 내기 어려워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탈리아 사람들보다 체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목소리가 아주 고음이 잘 나는 그런 테너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밀라노 시내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무성악가들한테 가장 교과서 같은 사람인데 바로 엘리코 카루소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리 볼피라는 성악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 들을 때는 아주 그 옛날 음반이죠. 들을 때는 잡음도 심하고 이런 데서 무슨 그 좋은 걸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밀라노 시내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레코드 가게에서 음반을 계속 틀어놨었죠. 그래서 그걸 듣는데 지나가는 딱 순간에 그 길이 저기에 딱 들렸었어요. 그래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그 음반을 찾아서 다시 집중해서 들으니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이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때는 아주 간절하고 절실했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있었지 않나. 지금까지 이렇게 딱 말씀을 나눠보니까 모든 삶 자체가 음악을 향해 열려 있으신 것 같아요. 모든 감수성과 뭐 생각과 이런 것들이 그냥 음악을 잘해야겠다. 요 생각들, 음악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짝사랑일 수도 있고요. 일단 좋아하니까 또 계속 제가 또 직업으로 가지고 있겠죠. 근데 무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지금 말로 설명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화가 아주 날 때가 있었어요. 몇 번. 근데 음악 들으면 그 화가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지금도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것 같아요. 말씀 나왔는데 밀라노 네. 거리를 걷다가 이렇게 그 발견하셨다고 하셨는데 유학길에 오르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 유학을 미국으로 가려고 모든 장학금도 다 등록을 하고 오디션에도 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선생님이셨죠. 선생님이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도 화장실에서 만났었어요. 순간 지나가다가. 아주 바쁘신 분이셨습니다. 엄정행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그래도 성악가는 이탈리아를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계획을 바꿔서 밀라노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13년 정도 밀라노에 네, 계셨어요. 살았습니다. 예. 유학 생활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또 이제 목표를 가지고 가셨으니까 정말 치열하게 사셨을 것 같습니다. 연습 정말 열심히 하셨죠? 예. 지금도 뭐 들리는 얘기입니다만 저를 만나러 왔던 친구가 밖에서 하루 종일 서 있다가 간 적도 있습니다. 연습이 마치면 들어오려고 연습을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초인종을 누른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연습 중일 때는 저희들이 서로 그걸 지켜주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간 친구도 있습니다. 연습을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근데 성악가들은 연습을 하루 종일 못 하거든요. 다른 기악가들하고 좀 달라가지고 저희들은 연습을 그렇게 하면 목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습하는 방법은 1분 쉬고 2분 하고 3분 쉬고 5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뭐 잠자는 시간 말고 그 연습을 그렇게 거의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또 콩쿠르에서 우승하시고요. 예, 그때는 제가 사실 건강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 대학 다닐 때 대학교 4학년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건강을 한번 했죠. 잠을 거의 1년을 못 잔 것 같아요. 불안해서 어떻게 졸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고 서울까지 학교를 왔는데
좀 더 이렇게 제가 했던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고향을 내려가기가 좀 불안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불안하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왔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니까 너무 과로를 한 것 같다. 몸에 이상이 와서 좀 유학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유학 가는 걸 좀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시켰냐면 2년 정도만 다녀오겠다. 그래야 앞으로 살아가는데 제가 미련이 없이 살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2년을 다녀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년이라는 목표가 그 안에 유학 생활을 다 해결하고 싶어서 그때 가자마자 일단은 뭐 국제 콩쿨이나 좋은 선생님들 다 찾아다녔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시작하셔가지고 뭐 세계 3대 성악 콩쿨 물론이고 뭐 유수의 콩쿨도 아, 5건 네. 하셔가지고요. 예. 그때 당시는 그 조금 기회가 어떻게 보면 좋았다고 그럴 수 있는데요. 한국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1995년부터 97년도까지인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어떻게 사냐 이렇게 아주 측은하게 한국 사람들을 쳐다볼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유학 가면 아르바이트로 가이드도 하고 막 그러죠. 관광객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당시 한국 관광객이 거의 한 명도 없을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연습하고 공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하다가 도전을 하게 됐는데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상도 많이 따게 되고 또 그렇게 데뷔를 하게 되면서 기회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유럽의 그 정말 훌륭한 무대 많이 서셨는데 특히 또 기억에 남는 무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데뷔를 잊을 수가 없죠. 사실 첫 데뷔를 스페인에서 하게 됐습니다. 레코딩도 같이 했었는데 푸치니 오페라 라 보헤메의 주인공을 맡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그 오페라가 테너가 내기 아주 힘든 고음을 내야 되는 오페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콩쿠르에서 그 제의를 받았었는데 그 음악 관계자한테 조금 이 음을 반점 낮춰서 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쪽 관계자가 동양인인 당신을 택한 이유는 이 고음을 내야 되기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고음을 내서 공연을 해주길 바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하고 계약을 한다 이 말을 듣고 연습을 했죠. 근데 상당히 무리였는데 그때 당시 그 공연을 하기 전날까지 포기를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포기하면 다른 게 아주 힘들겠다고 그때 판단했기 때문에 한번 그 고음을 낼 때 눈을 딱 감고 한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고음이 났었어요. 그 뒤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계속 공연을 하게 됐었는데 아주 그 공연이 그래서 기억에 남는 공연입니다. 그때 관객들이 매료당하셨겠는데요? 그렇죠. 아주 보기에 이렇게 좀 덩치도 자그마한 동양인이 와서 이탈리아 발음을 아주 뭐 비슷하게 하면서 그다음에 고음을 잘 냈을 때 뭐 관객의 반응은 아주 대단했었죠. 그다음에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호세 카레라스하고 플라시도 도밍고를 배출한 테너들을 아주 많이 배출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귀들이 상당히 높았겠죠. 그래도 아주 만족스럽게 공연을 잘 들어줘가지고 상당히 뭐 고마웠습니다. 무대에서 지금도 좀 아찔한 돌발 상황 있으셨을까요? 독일에서 야외 공연했었는데 그 큰 야외 광장에 호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유람선들이 떠서 그 공연을 보게 됐는데 공연 중에 이렇게 유람선의 백고동이 아주 길게 크게 울려서 공연 중에 이렇게 좀 놀랬던 적이 있는데 그건 제가 계산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좀 깜짝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게 아주 기억에 남는 공연 중에 하나입니다. 관객들도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예.
무대 오르시기 전에 뭐 특별한 뭐 이렇게 자기 암시라든가 뭐 이런 네. 거 있으신가요?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없고요. 아마 그게 몸에 익은 것 같습니다. 컨디션 조절하는 게 아주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하는 절대 그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거 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공연을 실패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음식도 가던 음식점만 가고요. 길도 가던 길만 가고 공연장 같은 경우도 최소한 미리 가서 모든 걸 제가 다 준비를 하고 공연에 임하게 되고 뭐 하여튼 모든 것을 이렇게 갑자기 하진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를 된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은 제 스스로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절대 준비되지 않은 건 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그 좋은 목소리를 타고 나는 것도 있겠지만 훈련으로 좋은 목소리를 가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한 20대 초반까지는 사실은 타고난 걸로 한다 그럽니다. 저희들 성악가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0대를 넘어서 30대부터는 훈련에 의한 그 다음에 목소리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음악가들 중에 짧은 시간 안에 젊었을 때 활동을 하다가 이름이 없어지고 그 이후로는 전혀 달랐던 무명들이 또 성공을 해서 유명해지고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그런 직업에 속하기도 합니다. 하늘이 주신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 자기가 또 이렇게 자기 노력에 따라서 또 아주 그런 얻지 못했던 거를 또 얻어낼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예술이라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부모님한테 가장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건데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겪었느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희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 희생에 대해서 매일매일 다시 곱씹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